영화 마케팅 30년의 김 여사, 영화기자, 평론가, 단역배우 20년의 이 박사, 50년 영화 부부의 영화 토크. My mom says that you're homeless. Is that true? No, I'm not homeless. I'm just houseless. Don't worry about me, I'm okay. My husband worked at the USG mine in Empire, and I was a substitute teacher. It is a tough time right now. You may want to consider early retirement. I need work. I like work. 오늘 50년 영화 부부의 영화 토크는 얼마 전 아카데미 영화제 작품상을 받은 노매드랜드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2번 봤습니다. 아카데미상 수상 직후 극장에서 관람했고 너무 영화가 좋아서 이 박사님에게 보라고 강권했는데 지난주에서야 VOD로 봤습니다. 그때 저도 함께 봤고요. 이 박사님, 왜 이제야 영화를 보셨죠?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작품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나 아니면 비평을 접하고 솔직히 주제나 소재에서 매력적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드라마틱한 스토리텔링이 없는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안 끌려서 큰 기대 없이 관람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특별했나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아직 이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화 소개를 먼저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네, 이 영화는 제목 그대로 21세기 미국에서의 노매드, 즉 유목민, 유랑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종의 로드무비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픽션도 아닙니다. 이게 실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서 집을 버리거나 집을 잃고 캠핑카에 거주하면서 거리와 평원을 떠도는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삶의 애환과 꿈을 기록한 제시카 브루더의 동명의 논픽션을 바탕으로 했죠. 중국계 여성 감독인 클로우 자오 역시도 이 영화를 위해서 그들과 1년여 같이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여주인공인 펀과 데이브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실제로 유랑생활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 특별한 감동을 받은 부분은 뚜렷한 주거 없이 캠핑카에서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돈이 떨어지면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고 추우면 따뜻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고 같은 처지의 캠핑가족들, 유랑민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고 물건도 나누고 삶을 공유하며 교류하고 광활한 미국의 자연 속에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것이 너무 부럽고 좋아 보였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힐링타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박사님도 이런 감동을 느끼셨겠죠? 그보다는 저는 애잔하고 슬펐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불편하기도 했고요. 이 집이란 무엇인가, 하우스가 아닌 홈의 의미와 가치를 들여다보며 나의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인가를 찾아가는 영화지만 거기에서 낭만이나 로망보다는 저는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이는 원작이 담고 있는 사회 비판적 시각을 영화가 너무 많이 걷어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들은 스스로의 선택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진정 그것이 자유이고 행복인가, 사회가 그들을 벌판으로 내모은 것은 아닌가. 옛날 유목시대라면 또 모르죠. 그런데 21세기 그것도 가장 부유하고 가장 문명이 발달했다는 미국에서 유랑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비판적인 의식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야 좋은 영화인가요? 그리고 이 영화가 그런 비판적인 사회 인식이 없는 건 아니죠. 처음 석고회사가 폐업을 하고 그로 인해 그 지역에 우편번호도 없어졌다는 배경 자막으로 영화가 시작되고 이런 경제적인 이유로 집을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는 설정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관객들은 알고 있죠. 또 하나, 주인공 펀의 벤이 망가져 수리비가 없어 부유하게 살고 있는 친언니에게 돈을 빌리러 언니 집에 갔을 때 언니 부부와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 전혀 사회 비판적인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굳이 그들처럼 살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들이 소유로부터의 자유, 육신의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영끌에서 집을 산다고 하는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집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굳이 더 가지려 하지 않아도, 갖고 있지 않아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행복의 가치는 물질의 소유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구나를 새삼 다시 깨달으면서 제 영혼이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여행이 불가능하게 된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니 광활한 대륙의 영상만으로도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관객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영화란 늘 그 당위전 같은 판타지의 요소가 있고 또 미국의 그 광활한 자연은 그 자체로 힐링이죠. 하지만 그들의 가난과 소외, 외로움과 아픔에 대해 지나치게 간조적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다룬 것이 못내 찜찜했습니다. 물론 영화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꼭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클로이 자오 감독도 이 영화는 그보다는 그들의, 특히 이제 주인공인 펀의 유랑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상처와 상실을 치유하는지에 깊이 들여다보려고 했다고 말했죠. 어쩌면 감독 역시 미국에서는 이방인이라는 사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꼭 관객들까지 감독의 시선대로 영화를 볼 이유는 없죠. 이 영화의 경우 저는 오히려 가슴보다는 머리로 자꾸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감동적이거나 인상적인 장면은 없었나요? 아이고 있죠. 펀이 자신의 낡은 캠핑카를 가리키면서 저는 저기 살아요, 제 집이라고요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마을을 잃고 남편을 잃고 집을 잃고 혼자 캠핑카에서 생활하면서 그녀에게는 그곳이 진정 내 쉴 곳이고 아픔과 추억을 달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녀는 자기 집에 와서 살자는 이웃, 그 다음에 여동생, 그 다음에 데이브의 제의를 모두 이제 거부를 합니다. 고장난 캠핑카를 수리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것이 낫다는 충고도 듣지 않고 고쳐서 계속 타고 다니는 것. 아니면은 데이브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 가서 침실에서 잠을 못 자고 몰래 빠져나와서 캠핑카에서 잠을 자는 것. 또 이른 새벽에 아무도 없는 데이브 집 거실에 혼자 한동안 이렇게 쓸쓸하게 거리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떠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아프게 남습니다. 저는 주인공 펑과 친하게 지내다가 7, 8개월밖에 삶이 남지 않은 폐암 말기 환자인 스웬키가 남은 삶을 병원에서 보내지 않고 자신이 살면서 가본 곳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인 알래스카를 캠핑카로 찾아 떠나고 몇 달이 지난 후 그곳에 도착해서 수만 개의 제비집과 제비들이 날아다니는 장면을 찍어보내고 또 얼마 후 삶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 캠핑카족들이 모여 모닥불에 조약돌을 던지며 애도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애도 장면은 슬픔이 아니라 얼마 안 있어 곧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대하듯 편안히 이별하는 그 장면이 너무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저도 나중에 삶을 마감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병원으로 가지 않고 자연 속으로 떠나고 싶다는, 자연 속에서 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자유인지도 모르죠. 무엇보다 이제 비움과 버림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왜 자꾸만 저는 공허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현실적이고 또 기존 삶의 방식에 집착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제가 너무 속물인가요? 둘 다 아닌가요? 그래서 이 박사님은 이 사람들을 허무와 슬픔으로 보는데 저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저희보다 그들이 진정으로 더 풍요롭고 여유 있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모두 아픈 사연을 지니고 있고 그 아픔과 상처를 견뎌내기 위해 떠남의 선택을 해서인지 슬퍼 보이는 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비움과 내려놓음으로 자연과 함께 존재로서 살아가기에 치유를 받고 그 아픔마저 승화되어 보는 이에게 자유와 구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감동과 시선이 이 박사님과 좀 달라서 제가 말이 좀 많아졌는데 질문을 하나 더 드릴까 합니다. 미나리와 이 영화를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미나리는 정착을 얘기하고 노매드랜드는 떠남을 얘기하기에
두 영화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겉보기에는 그렇지만 묘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감독 모두가 우선은 이방인이고 또 두 작품 다 이 아픔이나 힘듦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공통점은 두 영화 모두에서 서부극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나리는 그 시대의 새로운 꿈을 향한 슬픈 판타지라면은 노매드랜드는 황량한 서부 벌판을 떠도는 카우보이의 허무주의적 낭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색깔이 어떻든 이 같은 향수의 자극이 미국인들에게는 깊은 공감과 울림과 자극을 준 건지도 모르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저는 어디에 있든 금과 보석으로 만든 궁궐에서 산다 해도 마음이 불편하면 그곳은 지옥일 테고 초가 3칸에 산다 해도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곳이 천국이기에 내 안에서 진정한 편안한 안식을 할 수 있다면 이들처럼 저도 캠핑카에서 산다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삶을 다 정리하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박사님은 어떠십니까? 혼자 가세요. 저는 제 집에 있을 테니까. 뭐 다니다 지치면 언제든 돌아오세요.